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나날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제가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은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열려있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고민들과 종목에 대한 고민들 동시에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 대한 또 시장 코멘트를 또 드려볼까 싶은데요.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0.8%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0.8% 정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느낌보다는 시가가 뜨고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다가 조금은 주춤한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버거워하는 느낌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온 이유는 역시나 해외죠. 다우존스 지수랑 나스닥이라던가 이런 미국 지수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고는 있으나 사실 따라가기에는 이제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라고 하죠. 미국 지수는 지금 좋을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에 좋은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매수세가 상승으로 이끌고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쪽에 가깝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선물 포지션에서의 또 매수 또 수익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려가지고 단기적인 매수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위쪽으로 막 빵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작년 한 5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 이 하락의 추세가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계속 반등의 기미는 여러 번 보였다라는 게 1년 5개월 동안에 여러 번 보였다는 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흔적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또는 이제 바닥이다, 이제는 올라간다 라는 그 수많은 말들에 속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올라가는 걸 보고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원하는 대답만 듣고 싶어 하는 거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빠지게 됩니다.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오늘도 올라가다가 멈춘 거 아닐까? 올라가다가 쉬는 거 아닐까? 더 갈 건데 내가 지금 놓친다면은 내일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맞을까? 올라갈 것 같은데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올라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쪽 추측을 하는 쪽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의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충격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질 않고 있고, 그걸 엄청나게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어떻냐 보다는 지금 내가 미래가 어떤 미래가 오든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미래가 오든 간에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사실 증시가 올라가도 괴롭고 내려가도 괴로운 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올라간다면 결국 지금 2300포인트는 지난 저점입니다. 지난 단기적으로 봤을 때 7월의 저점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모습인 건지 양봉으로 쭉쭉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우존스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요, 다우존스 지수는 올라가는 게 상당히 편해 보이고 위로 딱딱딱딱딱딱 계단식으로 양봉으로 아주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말고 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한데 우리가 상승 베팅을 거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년 반 동안 떨어져 있는 요 추세가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국면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승 베팅을 과감하게 할 수는 없어요. 뭐 물론 우리가 단기적인 포지션을 잡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 뭐 내가 한 종목을 샀을 때 최대 일주일 이상 넘기지 않고 그냥 홀딩하고 있다가 팔아낸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손절을 하든 뭐 하든 난 일주일 뒤에 무조건 팔아 라고 하는 약간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지수랑은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매일같이 그렇게 매매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수랑 상관없으니까 뭐 사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단타에 능한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결국은 뭐 스윙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단 말이에요. 뭐 원치 않든 원했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수가 바닥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돈은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비중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 번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이 흐름, 제가 이렇게 까맣게 선을 그어놓고 있는 요 흐름 자체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결국 지금 반등도 그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뭐 겨울이 지금 서서히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날이 조금 따뜻했어요. 뭐 따뜻하고 조금 더운 거예요, 낮에.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 패딩이라든지 겨울옷 다 태워버리고 다 버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흐름, 약간 따뜻해질 수는 있지만 결국 겨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아직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면서 상승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는 자세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올라갈 거다, 바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에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긴 힘들지만은 반 정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진짜로 싼 건 맞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장세가 전 세계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과대낙폭이고 제일 싼 건 맞아요. 하지만 끝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 증시가 끝난 것 같진 않기 때문에 하락이 끝이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힘들다,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 마음가짐 자세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리가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역시나 확인을 하고 사든지 아니면 공포를 뚫어내고 사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매수하려는 그 마음가짐만 유지하시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공포를 이겨내고 사시면 되고요. 올라오게 된다면은 역시나 올라오는 걸 보고 조정시 매수가 저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반등이 조금 나올 때 정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것들이 고민될 텐데, 그런 해결을 좀 하셔야 되는 거지, 사실 지금 여기서 내가 뭐 살까요? 뭐 추가 매수 할까요? 매수랑 추가 매수랑은 지금은 저는 왜 생각을 하는지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하죠. 평생 추가 매수와 매수할 일은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 정도로 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도 잊지 못하고 아마 제가 장담을 하는데 오늘 상담 추가 매수 문의 아마 올 겁니다. 제가 또 뭐라 하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추가 매수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될 때나 잘 합시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 아닌지만 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것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LG 생활건강요. LG 생활건강이고요. 52만 원에 5% 샀는데 네. 이거 또 안 좋다고 나와서 가져가야 되나? 52만 원에 샀어요. 왜 샀어요? 최근에 그거 사신 것 많이 같은데요. 내리길래요. 나왔다 했었더니. 제가 계속해서 시황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신규 매수도 해서는 안 되고 추가 매수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네. 사봤자 별로 득될 게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굳이 살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굳이 내가 어떤 특정한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괜히 해가지고 욕먹는 일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네. 네,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 안 해도 되는 말을 해가지고 괜히 욕먹거나 괜히 핀잔 듣거나 괜히 내 이미지만 깎아먹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은 조급하고 뭔가 급하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치우쳤을 때 그렇게 하게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가지고 득볼 가능성보다는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LG 생활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께서 삼성전자를 사서 전화를 하셨더라도 다른 종목을 사서 전화했더라도 저는 왜 신규로 요즘에 새로 사는지를 저는 진짜 눈꼽만큼도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서 물려있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 바닥을 안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빠지면 지수, 종목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따라가요, 그냥. 종목이 뭐 LG 생활 건강이 좋은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고 이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지수가 오늘 만약에 코스피가 만약에 4% 빠지면 얘 그냥 내려가요. 그렇죠. 코스피가 또 떨어지면 얘 또 내려가요. 다음 주에 뭐 지수가 또 내려간다 얘 또 내려가요. 그럼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분석하고 얘가 많이 빠졌네 안 빠졌네를 분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수가 제발 바닥을 잡을 때까지만 가만히 기다리면 최저점에 알아서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왜 먼저 사서 고생을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LG 생활 건강을 사가지고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하나 안 좋은 기업이면 어떡하나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고 좋고 안 좋고랑 아무 상관없이 지수가 바닥 안 잡으면 얘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럼 굳이 안 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요점이 그거예요. 왜 샀는가 모르겠다. 그러면 시청자님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고통을 조금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 그냥 홀딩해서 해서 가져가다가 지수가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로 나는 그걸 그렇게 고통받기 싫은데 하면 지금 정리하신 다음에 지수 바닥 잡으면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LG 생활 건강이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를 분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근데, 그래서 또 근데가 또 뭡니까 또 뭐가 궁금한데요. 근데 본전까지는 안 갈까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다음 주에 지수가 빠지면은 얘 또 빠진다니까요. 이번 주에 FOMC 미국 연준 FOMC가 있는데 거기서 뭐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미국 증시 빠지면 얘 또 빠진다니까요. 본전까지는 오겠죠. 언젠지는 모르지. 내일 올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오늘 팔아야 되겠네, 그러면? 오늘 팔아야 되겠나가 아니고 시청자님 이거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셔서 자 이거 더 이상 이야기 안 들도록 할게요. 지금 네. 시청자님께서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본전 이상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홀딩하면 돼요. 지수가 빠졌다 가든 뭐 어쨌든 나는 그 감수할 거야 하면 그냥 홀딩하면 돼요. 근데 난 지수 빠졌다 가는 거 그거 기분 나빠서 싫어하면 지금 팔면 돼요. 네. 그 두 개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외에 또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해성 TPC를 20% 8,066원에 샀어요. 네. 어떻게 할지. 일단 해성 TPC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서 주가가 크게 내려가지는 않고 바닥을 잡고 있는 느낌의 주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실적이죠. 지금 적자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면은 관리 종목이라는 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감속기라고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뭐 설계, 제조 이런 것들을 한다고 나와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조업 자체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건 알고 계세요? 글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몰라요. 그냥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지금 뭔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물건을 안 사고 물건 안 살면 안 만들 거고 안 만드니까 사람들 잘리고 지금 그럼 적자가 날 게 뻔한 상황인 거예요, 그냥. 네네. 그럼 제조업이 좋은 상황인가 아닌가 생각하면 안 좋은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지금 그 반도체가 지금 막 쌓여 나간다고 하잖아요. 재고가 쌓여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재고가 쌓이니까 어때요? 안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자체가 지금 호황이 아니라 오히려 불황에 가까운 상황인데 제조업을 투자하고 있으면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겪고 꽃밭보다는 가시밭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내가 지금 선택해서 들어가 있는 걸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은 주식 그만둬야죠. 안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는 본인의 자산한테 죄송을 해야 돼요. 네, 시청자님의 돈한테 미안해고 시청자님의 젊음에 미안해하세요. 내가 그렇게 젊을 때 아니라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아예 방송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호쾌가 산 거는 사기당한 거지. 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사기당하고 아무 때나 비싸게 살라고 지금까지 돈 아껴 살았습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날려먹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핑계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젊음에 미안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어찌됐든 방송을 보고 샀든 뭘 샀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샀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안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방송에 추천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네, 이 주식은 이해가 안 몰랐어요.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네네. 지금 당장에 제가 왜 기업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냐면 장기로 가져가면은 이거 유상증자하고 감자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네, 막 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바닥을 잡을 때 언제 본전 올라오나 이런 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본전 네. 찾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건데 이걸 수익 낼 가능성보다는 괴로울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거예요. 가져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밑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이 물결이 있어요. 파동이라고 하죠. 네네. 요 파동상에서 지금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차트만 딱 분석을 해놓고 봤을 때는 6,000원쯤 내려오면 8,000원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습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습관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6,000원쯤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면 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네.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6,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저는 비중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 그래요? 아프지만은 손절해야 됩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책임인 거예요, 그게. 네네네. 네, 그래서 6,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여자가요? 그거는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한다는 건 내려간다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한 게 맞는데 내려가는 게 확실합니까? 계속 내려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일 또 내려갈 거 확신하고 장담하세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 팝니까? 내일 반등 나오면 후회하실 거면서. 그러니까 자꾸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야를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어떻게 할까 전략을 짜는 게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항상 이야기할 때 내려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6,000원이 네. 왔을 때 손절하시고 8,000원 올 때 매도하세요라고 전략을 짜고 마무리하잖아요. 네.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하시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지 내려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파세요. 사세요.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럼 왜 시청자들은 자꾸 그렇게 점쟁이처럼 하려고 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거 없다니까요. 네, 저한테 뭐 제가 뭘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6,000원 내려오면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8,000원 오면 본전에서 정리한다 생각하고 그때쯤 돼서 네. 다시 상황 파악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여기서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는 모르면 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남의 게? 하악이고요. 네. 그거 9,800원이 15%입니다. 9,800원에 15%. 뭐 산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돼서 한 달 반, 2달 돼가나요? 네. 저는 늘 말하지만 최근에 사신 분들을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해요. 그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잘못된 거 맞아요. 저는 최근에 사신 분들을 왜 사시는지 전 진짜 이해를 못해요. 돈을 벌고 싶으면은 돈 벌 기회를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는데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돈이 벌릴 것 같으면은 뭐 여기 저금통도 아니고 뭐 자판기도 아니고 돈 넣으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전부 다 좀 이상하게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가면 갈수록 아리송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돈 벌고 싶은 게 맞는 걸까? 사냥을 할 거면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아무 때나 가면 뛰쳐나가고 있으면 체력 소모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지금 딱 그래요. 제발 왜 안 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안 사면 되는데. 네. 그래서 괜히 그래, 사가지고 기왕이 안 좋다고. 일단은 뭐 지금 뭐 물려 있는 게 뻔한 거고. 이 상황에서 반등 조금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최근 시황에도 그러잖아요. 반등 조금 나왔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바닥 안 잡았습니다. 그럼 시장 빠지면 얘 또 빠질 건데 그냥 물려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네. 다행인 건 그나마 물려 있어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남의 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네. 지금 비료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메리트가 높은 게 요즘에 식량 난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맨날 뭐 반도체니 뭐니 뭐 2차 전지니 뭐니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식량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마트에 가면 쌀 살 수 있고 뭐 음식 같은 거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굶고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나중에 시간 가면 갈수록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가져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아쉬운 거는 처음부터 잔소리하고 시작한 거는 왜 지금부터 사서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이건 거고 나중에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샀어도 9,100원인데 왜 9,800원부터 샀냐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를 사고 보니까 실수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요. 사고 보니까 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사기 전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멘토님의 항상 이를 보는데 방송을 네. 그 취향이 안 좋으니까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들었는데 예, 들으면 나도 이제 모르게 앞으로 하게 나도 됐어요. 모르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나도 모를 것 같으면 뺨을 때려야 돼요. 항상. 맞아요. 막 날 때려야 돼. 막 구타를 해야 돼. 막 자를 해야 돼. 손을 자해를. 묶고 나라 했거든요. 뭐라고요? 손을 묶고 나라 그거. 예, 그러니까 손을 묶으세요. 사고 싶으면 손을 좀 묶고 나라고. 안 묶고 났으니까 샀잖아요.
예. 묶어놨으면 안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묶어놓으세요. 가까운 데서 수갑 하나 사가지고 어디 묶어놓으세요, 제발 좀. 그래서 네, 지금은 그때 그랬어요. 예.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8,000원이나 또는 시장 안 좋으면 한 7,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탈출하는 걸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아, 홀딩 예, 하셨다가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그냥 겁내지 마시고 그냥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 7,000원이든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자라는 거고요. 그때까지 좀 괴로울 건데 그건 시청자님이 사서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남 탓하지 마시고 네. 그냥 내 탓이요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샘 시럽 16,000원에 20%요. 16,000원. 16,000원에 20%. 20%. 이것도 산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아니, 조금 됐는데요. 네, 조금 됐어도 몇 개월 안 됐네요. 예, 예. 네, 한 2, 3개월. 단가를 좀 낮췄어요. 단가를 추가 매수까지 했어요. 네네. 일단 전 추가 매수 하지 마. 아니 왜 시청자분들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상담을 하는지 전 진짜로 깝깝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다들 하시는지. 신규 매수 하지 마라, 추가 매수 하지 마라 했는데 다 해서 전화를 하시네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들이 술 마시지 마세요, 건강 관리하세요 하는데 다 아파가지고 의사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네. 왜 뭐 이미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오면 뭘 어떻게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 좀 관리를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내 몸이 망가질 때까지 그런 거를 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계좌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망가질 거다 이야기해도 지금 당장 뭔가를 자꾸 손대야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더 앞서가지고 뭐가 우선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막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점점 커지게 되고 더 이상 처리하기 힘들게 되고 한세 시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추가 매수를 해서 물 붓게 하게 되면요. 주가는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방어가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좋아도 주가는요. 막 저기 막 80% 9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급등하고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세 시럽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요. 아니 돈은 잘 버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지라고 해도 이상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다 빠진 것도 아닌데 지금 막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 하셨는데 시청자님 한세 시럽이 실적도 좋고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눈에 그런 거고 다른 사람들 한세 시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만 좋아가지고 나만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사줘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과정에서 나 혼자 좋아 보인다고, 나 혼자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나 혼자 괜찮아 보인다고 자꾸 추가 매수를 하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계좌가 자꾸 물린 종목의 비중만 점점 커져 나가는 것밖에 안 되고요. 대응책이 별로 안 나오게 돼요. 지금 아직까지 하락세고요. 요 하락세가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내려간다 보는 게 좋아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이 하락세에서 지금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경사가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경사가 완만해진다는 건 내리막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끝난 건 아니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끝나는지 볼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가만히 있으려면 내가 그 말 들으려고 상담했나?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들을 거면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사지 마세요라고. 네. 그게 사니까 이런 이야기밖에 못하는 상담을 하는 거죠. 왜 일이 커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기 13,000원부터 16,000원까지 횡보를 하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최소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머물지 않고 또 떨어지게 된다면 다 떨어진 자리에서 횡보하는 걸 봐야 되는데 다 떨어진 자리가 어딘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저 아래쪽이 12,000원이나 10,000원짜리가 제일 이제 저는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은 바닥 잡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안 내려가고 버틴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3개월 정도는 버티는 것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이면 내년 1월이겠죠. 그죠? 네네. 내년 1월까지 주식 계좌 열지 마세요. 그냥. 제발 아무것도 하지를 마세요. 제발. 안 하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요거에 만약에 13,000원부터 16,000원까지 횡보하는 것을 확인을 한번 했다가 1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16,000원이 본전이니까 매도를 다시 하신 다음에 13,000원 내려왔을 때 바닥을 잡으면 그때 다시 사는 게 매수가를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 낮추려 하지 마시고 팔았다가 다시 사서 매수가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무슨 네, 말인지.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지금 이거는 기업은 정말 괜찮은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뭐 올라간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대지 마라.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데 매수가가 낮아야 유리하다. 그 말을 추가 매수해서 낮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등시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기 한신 기계를요. 네. 한 2번을 샀다 팔았다 했어요. 저 위에서요. 네. 네, 근데 오늘 아주 확 밀렸길래 그냥 따라붙었어요. 제가 6,560원에. 네. 근데 어떻게 좀 들고 가도 될 것 같은가 궁금스러운 마음에 전화드렸어요. 오늘 사신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따라붙었어요. 2번을 저 위에서 했어요. 근데 좀 손해 봤길래 그냥 따라붙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조금 됐어요. 조금 많이 네. 됐어요. 몇 년요? 한 5, 6년 됐을 것 같아요. 5, 6년 네.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셔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버셨나요? 네, 못 벌었겠지. 못 벌었겠어요. 네, 그못 벌었으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래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그냥 네. 홀딩 하셨다가요. 밑으로 네. 빠지면은 6,500원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네.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들고 네. 가시고 반등 나오면은 7,000원 이상, 7,500원대 이렇게 반등 나오면 단기 매매하셔가지고 매도하시고 네. 지금 주식에 들어가신 계좌에 들어간 돈이 큰 돈은 아니죠? 네, 조금이에요. 네, 조금이죠. 그러니까 재미삼아 하시고 재미삼아 하시면 그 우리 정신 건강에는 좋아요. 우리 왜 네. 주식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미삼아 하시고 절대로 저는 100만 원 이상 주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주식을 그만두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네. 것 같고 그냥 소액으로 100만 원으로 하시고요. 100만 원 네. 날려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지, 네, 그래서 아마 날릴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날리면서 네. 하세요. 재밌게 즐겁게 하시고 이거는 그렇게 매매하시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말려도 네.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아. 지금 매매 억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네. 잘 모르신다 하시니까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네. 보기에는 뭐 그냥 6,500원 손절하시고 7,000 한 2, 300원까지 슈팅 나오면 그냥 단기적으로 매매하셔가지고 네. 재밌게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강연의 일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언제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주식 고민들을 해결해 갈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를 아직까지 하고 계시죠?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그래요. 꽃이다 생각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한테 꽃이다 그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여기 오셔가지고 좀 듣고 가시면 좋겠고요. 주식은 잔인한 곳이에요. 남이 잘 못 돼야 내가 돈 버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제가 돈 버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걸 봤을 때 또 여러분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조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서 행복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부산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니라 김도호 멘토님하고 황민영 멘토님의 강의가 있는데요. 두 분이 또 이렇게 또 실물파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잘생긴 분들께 또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SDI를 지금 매수하셨는데 22% 72만 6,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대요. 그래서 평양가까지 왔는데 신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매도해야 되나요? 맞죠? 주식은요.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오든 좋은 상황에서 올라오든 올라오면 장땡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그만입니다. 올라오고 나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매도하세요. 그럼 뭐 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와주면 됐지 뭘. 그거를 지금 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더 갈까 안 갈까, 지금 팔까 안 팔까, 좀 더 올라갈까 최고점을 맞추는 놀이를 하고 계십니다.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점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최고점 맞춘다고 해갖고 그 누가 여러분들한테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올라오면 만족하고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삼성의 SDI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80만 원이죠. 저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힘이 이어진다면요. 근데 지금 힘이 이어진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각자의 예측을 내놓고 있겠죠. 지금까지 올라왔으니 더 갈 거다. 실적이 좋으니까 더 갈 거다. 뭐가 호재가 있으니까 더 갈 거다. 각자의 예측으로 더 갈 거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해서 내가 챙기는 거, 결과를 내가 마무리 짓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절반 정도 매도하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78만 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절반 줄였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면 난 다시 물리지 않을 거야. 71만 원 또는 71만 5천 원 정도에서 난 정리할 거야 라는 어떤 손절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맞춰주세요. 이런 것 좀 그만하시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당장 짜시길 바라고 저는 본전 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매도하고 나머지로만 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기획입니다. 24,600원에 5%인데요. 절반 팔았는데 25,300원 절반 팔았는데 지금 물량을 갖고 갈지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일기획도 마찬가지의 기로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해서 25,000원쯤 되면은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25,000원에 가깝게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됩니까?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상식적으로 이거 우리 초등학교만 나오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제가 유치원만 나와도 생각할 수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25,000원까지 오면 떨어져. 25,000원까지 오면 떨어져. 25,000원이 왔네. 근데 내 매수가가 24,600원이네. 내가 유리하겠니 불리하겠니를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불리한 자리 아닙니까? 왜 여기 들고 있는 걸 고집을 피우세요? 팔고 다시 사든지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사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들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세요. 유리하지 않잖아요. 불리한 자리에서 왜 불리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매도하고 다시 사는 게 유리합니다. 매도하고 올라가면 어떡하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되잖아요. 매도했는데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다시 사면 되는 걸. 그래서 다시 산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끌고 가게 됩니다. 다시 사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문현진이 팔아랬는데 더 간다. 저는 더 가면 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팔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25,000원까지 오면 떨어지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거 고쳤네. 그럼 내가 네 투자 한번 해줄게. 그게 맞는 거지. 25,000원까지 오면 떨어지는데요. 이번에 들고 갈까요? 이번에도 습관처럼 갈까요? 짤까요? 저 짤까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그만하세요 이거. 그냥 매도하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나중에 좋은 자리를 보면서 다시 들어가던가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도 의견 드립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에 아진산업이 있는데요. 3,300원에 10%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하셨네요. 지금 이 종목도 역시나 불리한 자리에 매수하셔가지고 들고 있는 것은 뭐 차트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3,3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별로 없는 데다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 유리로 따졌을 때, 유불리로 따졌을 땐 당연히 불리한 자리에 매수하셨죠. 실적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르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동차 부품, 농기계 쪽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산업기계, 농공기 이런 쪽이 아마 식량 관련주로 엮였을 때 한번 튀어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부품은 지금 자동차 그렇게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요. 지금 약간 루즈해지고 있어요. 자동차 시장이. 그래서 자동차 시장은 살짝 위협인데 그쪽보다도 다른 쪽으로 엮여서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는 오늘같이 막 비료, 화학 이런 것들 올라올 때, 뭐 비료 산업들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농산으로 좀 엮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면 튀어오를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뭐 매수가가 그렇게 뭐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을 때 매수가를 한번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왕이면 2,500원 이하가 전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2,500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10% 정도 더 늘리셔가지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추시고 뒤에 슈팅 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할 것까지는 없는 기업입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 올라온 게 아니라 전화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B 오토시스요. 네? KB 오토시스. 아, KB 오토시스고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6,500원이요. 네. 비중은요? 35%. 35%예요. 네. 일단 이거 탈출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탈출하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일단 이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품절주라고 해갖고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식수가 많지 않고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샀다 하더라도 거래가 돼야 팔릴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팔아먹어요? 거래가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과를 한 100개 갖고 있는데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먹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가 좋든 지가 나쁘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팔기가 일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절주들이 언제 뛰어오르는가 하면요. 시장이 그렇게까지 별로 좋지 않을 때 뛰어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탈출하기가 지금 당장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예상한 것처럼 시장이 충격이 한번 온다면은 얘도 일시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 기업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안 좋으니까 살 게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막 마구잡이로 몰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맛집들이 막 줄 서가지고 가득 찼을 때 내가 배가 고프면 결국 편의점에서 밥을 때우든 뭐 맛이 좀 없더라도 내가 별로 안 가고 싶은 데서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주식이 전부 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다 빠지고 있으니까 할 거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들, 품절주들 이런 데 막 수급이 몰려 들어가면서 이런 게 막 급등하고 막 잡주들이 튀어오르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노려셔야 돼요. 그래서 KB 오토시스가 어떤 기업인지 분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분석하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물려서도 탈출할 때 그거 분석 안 해도 돼요. 그냥 요 기업은 품절주로서 튀어오를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젠지는 저도 확답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거래가 거의 없어서 그래요. 아, 네, 애초에 시장이 별로 관심 없는 종목, 완전히 인기가 없는 종목을 사놨기 때문에 이건 인기가 언제 생길지를 지켜보기가 상당히 참 마음 아픈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여기서 반등 튀어오르면 5,000원 이상 올라오는 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절주가 순식간에 올라오거든요. 대신에 반대로 순식간에 떨어져요. 그래서 튀어오를 때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청자님 이제 매일같이 숙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등대처럼 그냥 막 진짜 계속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튀어오르면 5,000원까지 올라올 때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5,000원 이상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탈출은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스테레오드래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스테레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예, 68,000원에, 아니, 네. 86,000원에 20%요. 앞뒤자리가 바뀌었으면 정말 좋았겠네요. 그죠? 일단 86,000원에 20%를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나쁘게 네. 보진 않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를요. 장기로 가져갔을 때 나쁜 기업인가라고 하면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컨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요즘 컨텐츠 전쟁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시장이에요. 뭐 왓챠, 티빙, 뭐 디즈니, 뭐 넷플릭스, 또 OTT 다양한 것들, 뭐 쿠팡 플레이 등등 전부 다 자기 거를 보게 만들려고 독점 작품들을 정말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게 왓챠에서 안 봐지고 왓챠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쿠팡에서 안 봐지고 쿠팡 플레이에서 안 봐지는 게 또 뭐 저 티빙에서 뭐 봐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작품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컨텐츠 제작 업체는 수익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넷플릭스와 같이 이렇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는 좀 안 좋죠. 왜냐하면 땅 따먹기 싸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서로 막 전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출혈 전쟁이지만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는 정말로 완전 지금 완전 바다죠. 망망대해가 돼버린 거죠.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저는
향후 한 2, 3년 또는 4년 그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정리가 되고 서로 인수하고 망하고 뭐 안 되는 기업들 망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정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 전쟁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수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최소한 3, 4년 정도는 지속이 될 것 같다. 그 말은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 빠져 있는 거지 그거 안 되면 시장 안 좋은 게 좀 해결되면 다시 올라올 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굳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추가 매수할 자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마 있으니까 전화를 주신 거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저는 6만 원에 가깝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기업은 6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6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한 2번, 3번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하루 떨어졌다고가 아니라 그 왜 캔들 보시면은 이렇게 잘 보세요. TV를 보시면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는 이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예, 그러니까 6만 원까지 왔다가 오늘 왔네 사야지 이게 아니라 떨어지고 한 달 정도 뒤에 또 왔는데 저기가 지켜지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을 좀 보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마시고 파동을 봤을 때 바닥을 만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시장은 좀 괜찮은가.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 파악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서 아마 시황 설명부터 먼저 들으시고 추가 매수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거 지금 오늘 상담한 기업들 중에서 제일 마음이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전부 다 지금 이상한 기업들 사놔가지고 좀 그런데 이거는 제일 마음 놓여요. 그래서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양 피스톤 5,800원이요. 어떤 거요? 동양 피스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800원에 10%요. 이거 뭐 사신 이유가 좀 됐고요. 거진 반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그죠? 주식한 지 오래됐다면 오래됐지만은 짧다면 짧죠. 몇 년 안 됐죠. 안 됐기는. 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 네. 아침에 물을 이렇게 막 맞고 있어요. 그죠? 샤워하면 물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물을 맞으면서 1시간 동안 물만 맞고 나오면 잘 씻은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물만 이렇게 가만히 맞고 나오면 잘 씻은 걸까요? 어떻게 아니죠. 생각하세요? 아닐 거예요, 그죠? 마무리까지 해야죠. 예. 뭐 10분을 하더라도 구석구석 이렇게 거품 내서 잘 씻는 사람들이 좀 깨끗하게 씻은 거 아닐까요? 그래, 네 그렇죠. 씻었냐 예. 물어봤는데 나 1시간 씻었어 라고 하면은 시청자님이 보기 어때요? 물만 맞은 사람이 1시간 씻었는데 니보다 깨끗할 걸 이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뭔 소리 하나 싶죠, 그죠? 네, 주식을 예. 경력보다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나 없나예요. 지금 시청자님이 몇 년을 하셨든 뭐 며칠을 하셨든 간에 지금 하루밖에 안 한 사람처럼밖에 안 보여요, 저는. 왜? 품절주 사놓고 지금 굉장히 당당하세요. 품절주예요, 이거. 품절주가 뭔지 알고 사셨다면 아마 안 샀을 겁니다. 품절주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샀을 거예요. 그럼 몇 년 하셨든 간에 품절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시다는 것은 초보예요. 네. 주식이 굉장히 풍부한 기업이 있고 풍부하지 않은 기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 상담했던 기업 중에 KB오토시스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했던 거 혹시 상담 들으셨나요? 그 인기가 없다고 하는 KB오토시스라는 기업한테 제가 뭐 기업이 인기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습니다 했는데 그 거래가 오늘 지금 한 3시간 반,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4시간 동안 거래가 된 거래 대금이 5억 정도가 돼요. KB오토시스가요. 네. 근데 동양 피스톤은 지금 4,200만 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4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이 4,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거래 대금도 그렇고 인기가 아예 없는 기업이죠, 그죠? 네네. 그럼 이런 기업들을 지금 매수해서 들고 있으시다는 것은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부심 가지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한 달도 안 된 사람이에요. 네, 지금 이런 기업은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품절주는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에요.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도 팡 튀어오르는데 팡 떨어지는 것도 금방 떨어지고 하루에 주가 변동폭도 꽤 커요. 시청자님 아마 느끼지 않으셨나요? 들고 있으시면서? 최근에도 막 윗꼬리 달고 막 쭉쭉 떨어지고 떨어질 때도 아니 딴 기업들은 이렇게 안 빠지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싶다가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매수 잔량도 없고 매도 잔량이 없으니까 누가 손절하면 훅 빠졌다가 누가 조금 사면 훅 올라갔다가 그래요.
나중에 시청자님 이런 거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팔려고 할 때 누가 안 사주면 이거 후루룩 떨어집니다. 내가 팔으면. 그 정도예요. 하루 거래대금이 4천만 원밖에 되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품절주는 장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급등 나올 때가 있거든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평가하고 사면 안 돼요. 이런 기업들은. 품절주는 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시세를 갖고 놀 줄 알아야 되는데 시청자님 매일같이 주식을 보고 계실 수 있으세요? 6시간 동안? 그건 힘들죠. 네, 그러면 이런 기업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뭐 뭔 일을 하고 계시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아침마다 5,200원 이상의 그냥 매도를 걸어놓고 팔리면 아이고 됐다만 치우는 게 맞아요. 그냥. 아침마다 그냥 숙제로 그냥 5,200원 이상의 그냥 계속 그냥 매도 걸어놓으세요. 그냥. 네, 그 금액까지는 올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걸어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낚시도 물고기가 물까요 하면 모릅니다 하지 않을까요? 프로들도? 잡힐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올라오면 팔 수 있게끔 매일 아침마다 그냥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고 세수하시고 습관처럼 뭔가 하는 것들 있죠. 그죠? 그렇죠. 예, 그거 뭐 내가 오늘 로또 당첨될까 해가지고 세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일 있을까 팔릴까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9시 되면 그냥 5,200원 걸어 놓는 거예요. 5,100원도 좋아요. 5,000원도 좋습니다. 4,900원도 좋습니다. 6,000원도 좋습니다. 뭐든 간에 걸어 놔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팔리면 됐습니다. 그냥. 네. 5,000원대. 몰라요.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냥 걸어 놓으세요. 네, 그냥 그 습관이 걸어놓-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팔고 나면은 품절주에 대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고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품절주로 흥한 사람보다 망한 사람을 좀 더 많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HD 현대요. HD 현대요. 현대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2,000원에 40%요. 72,000원에 40%요. 네. 시간이 조금 있으세요? 네, 시간은 있어요. 한 5년. 5년이나요? 네. 시간 5년 정도 투자하실 계획 있으시죠? 5년까지는 힘들죠. 네, 가져가세요. 그냥 힘든 게 아니고 힘들어도 하세요. 네, 가져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5년 정도 보셔야 되고요. 일단 네. 이 기업 자체를 72,000원은 진짜 어중간한 가격이에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00원부터 5,000원까지 있는데 시청자님이 3,000원에 사놓으면 어중간한 가격이죠. 그죠? 네. 싸게 샀다 하기도 힘들고 비싸게 샀다 하기도 힘든 딱 그런 어정쩡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굳이 조금 더 엄밀하게 세세하게 말한다면 시청자님의 사과가 1,000원부터 5,000원까지 있으면요. 한 4,000원에 사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약간 비싼 편에 속하죠. 그죠? 네. 비싼 편에 속한 기업을 사셨고요. 그리고 네. 이 기업은 주가가 급등나게 엄청 세게 올라오고 팡팡 올라오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변화가 빠른 종목은 아니에요. 네. 천천히 움직이는 기업인데다가 아주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덩치가 4조 7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매수하려고 하면 몇 조 단위의 매수가 들어와줘야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한 100만 원씩 사가지고 한 2명 사가지고 주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뭐 큰 손들이 100억으로 두 명이서 200억씩 산다 해도 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과 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큰 돈이 움직인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네. 시청자님이 지금 5,000원 파는 거랑 5천만 원 파는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5년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당장에 나쁜가라고 하면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래에 있는 자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나면은 이 회사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라 가지고 간접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라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데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오고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배당을 잘 준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당률이 높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년 동안 네. 배당 수익을 좀 노리시는 게 맞고 배당 네. 수익과 비중도 40%이기 때문에요. 그냥 배당까지 노리실 거면 그냥 앞으로 5년까지는 HD 현재로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기업이 만약에 4만 원까지 떨어지면 비중을 한 70%까지 늘리셔가지고요. 네. 4만 5천원에서 4만까지 떨어지면 70%까지 늘린 다음에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5년 투자하기 힘들어도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5년 가져가세요. 그냥. 거기까지 내려올까요? 내려오면 감사하죠. 네, 가능해요? 내려오면 감사하죠.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내려와야 시청자님이 삽니다. 네, 내려오면 진짜 감사하게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게 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상담 못 받으신 분들 지금 명심하셔야 되는 거, 괜히 지금 신규로 사고 추가 매수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다행히 HD 현대처럼 뭐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괜찮은 기업인데다가 뭐 대형주만 몰라도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품절주 같은 거 이상한 거 잡아가지고 나락으로 갑니다. 그런 일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뢰밭이니까 걷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안 다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